자, 드디어 운동량, 충격량의 단어를 넘어서 페이지를 120 있죠. 이와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워크, 일이라는 걸 씁니다. 이런 물체에 내가 힘을 주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래서 워크 이런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물체를 힘을 주는데 꼭 운동 방향과 꼭 나란하게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비스듬하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 세타를 준다면 R자 힘, X축 방향에 R자 힘을 주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쓸까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코사인 세타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의 단위는 뭘까요? 뉴턴, 미터를 쓰기도 하고 줄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준다면 이동 거리에 대해서 힘을 준다면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해준 일로 부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데 있어서 꼭 힘이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라는 건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케이스들도 있겠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 거리에 대해서 힘을 주는데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동 거리와 힘과의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이 차지한 바는 뭐다? 1이라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이놈에 대해서 힘을 줬는데 등속으로 밀고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등속으로 밀고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등속으로 한다고 해서 R자이면 0이에요. 내가 힘을 줬는데 불구하고 R자이면 0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넣어준 힘이 요 운동의 마찰력과 같은 크기가 되겠죠. 운동 마찰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줬을 때 등속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힘이 만약에 F 마찰력이었다면 나는 이 일을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했거든이라고 하겠습니다. 5m 힘을 줬는데요. 등속으로 하고 있대요. 5m 줬는데 등속으로 하고 있대. 마찰력이 5m 되겠고 뭐 이동거리 1m를 봤으면 5줄만큼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물체를 천천히 등속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체의 무게가 5N이라고 합시다. 다시 이 물체의 무게가 10N이라고 합시다. 10N이었다면 나는 10N 힘을 주어서 등속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과정이 되겠죠. 이 물체의 뭐가 중력, 무게가 내가 들어올려주는 힘과 같은 크기로 걸려있죠. 그래서 만약 내가 넣어준 이 힘 F가 F 중력 다시 말하면 질량 mg 이렇게 걸린다면 이동거리가 있었다면 요만큼이 뭐가 된다고? 거리에서 대해서 내가 해준 워크 1 이거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거든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용수를 잡아당길 수도 있겠네요. 압축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고무줄이나 용수철 이런 것들을 잡아당기는 말이죠. 처음에 쉽게 늘어나요. 근데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점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탄성력의 크기는요. 탄성력의 크기는 변거리 x에 비례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탄성체가 1m 늘어나, 2m 늘어나, 3m 늘어난다면 힘의 크기는 1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크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성체에 대해서 해준 일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어쨌든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든지 뭐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든지 탄성체에 대해서 일을 하든지 내가 뭔가 일을 했다는 것은 힘을 주고 그 물체가 힘을 받고 어떤 이동 거리를 봤을 때 우리는 그 물체에 대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기호로 워크를 쓰면은 W 워크에서 나왔습니다. 1인데요. 1류라는 게 있습니다. 기호는 파워에서 왔습니다. P. 요거는 한 일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했습니까 하는 내용으로서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눠준 이런 그림으로 소개되겠네요. 인류의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W 아니고요. 와트 됩니다. 요거는 일의 기호로서 워크 W 쓰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워크 또는 W 이렇게 표현하고요. 인류의 단위로서는 W 이거는 그냥 W라 읽을 게 아니라 와트라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J라 읽는 게 아니라 줄이라고 읽는 거죠. 줄 사람 이름이에요. 와트 사람 이름이에요. 앞에 뭐 붙어요? 미스터? 제임스라고 해야 되겠죠? 어쩌나? 뭐 괜찮죠? 미스터 마스터 뭐 그래요. 예. 미스 아닌 성차별 아니에요. 자, 다시 에너지라는 힘을 씁니다.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어떤 것들이 이제 일의 에너지의 종류가 있습니까 하네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는 힘을 씁니다. 운동 에너지,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움직임체면 EP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뭐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는 인물을 소개도 합니다. 위치하니까 왠지 포지션 느낌 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포텐셜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뜻이 됩니다. 요거는 mgh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G 대신에 9.8을 쓰고요. 고등학교에서는 10m/s를 제곱이 되는데 그냥 G 그대로 씁니다. 내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중력, 무게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어서 등속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을 본다 하겠다고요. 이해했어? 물체의 무게에 중력만큼의 힘을 주어서 mg만큼의 힘을 주어서 이 동물이 h를 보게 되면 결국에 이 면적이 뭐가 됩니까 하면 내가 중력에 해준 일 되거든요. 중력 mg만큼의 힘에 대해서 이 동물이 h를 보게 됐을 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어. 이 물체가 높이 기준점부터 얼마나 높이 올라갔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기준점과 다시 내려오면서 뭔가의 일을 하겠지. 예를 들어서 못을 박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재되어 있는 능력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mg, h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성체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네요. 내가 용소에 비비탄을 넣고 용소를 압축시켰어. 통 놓으면 용소에 밀리면서 비비탄을 날릴 수 있겠죠. 그래서 탄성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탄성체에 대해서 x만큼 변형시킬 때 이 탄성의 크기는 f 이퀄 kx 합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복원력의 방향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마이너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x축으로 x만큼 이동시키고 힘은 점점점 커지면서 kx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탄성체에 대해서 내가 해준 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kx의 x의 반전해서 2분의 1 kx의 제곱. 요 k는 탄성계수, 용철상수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탄성체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것은 탄성체를 압축시키거나 인장시키면서 내가 일을 해줬다는 것은 탄성체가 뭔가 다른 일을 예를 들어서 비비탄을 날리는 그래서 탄성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만큼 가겠다는 거예요. 실상 탄성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만유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자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다양한 포텐셜 에너지가 더 있습니다. 많은 일단은 고등학교 물리 2 정도까지는 요 세 가지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만유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예전 학제에서는 만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물리 2에서 소개됐습니다만은 지금은 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면 요 세 가지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요 세 가지 역학적 에너지를 소개합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에너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열 에너지도 있겠죠. 뭐 전기 에너지도 있을 것이야. 빛 에너지도 있을 것이겠고 뭐 화학적 에너지도. 그래서 에너지는 다양한 에너지가 있겠네요. 내가 마찰력에 대해서 뭔가 일을 했다라고 할게요.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이는 위치에서의 증가되지도 운동에서의 증가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닷가 이렇게 마찰하면서 소리가 들린다든지 마찰면에 열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결국에 뭐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할 수 있겠다고요. 내가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게 되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다는 것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용처에 일을 해줬다는 것은 용처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그렇게 증가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물체를 마찰 없는 통에서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겠네요. 운동이 증가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운동 에너지,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속력으로 1kg짜리, 2kg짜리, 3kg짜리 집어넣었을 때 못이 얼마나 박히는지를 비교해보면 질량이 1배, 2배, 3배 올라갈수록 못이 박히는 깊이는 H, 2H, 3H 그렇게 박혀요. 그럼 속력을, 질량 똑같은 상태의 속력을 1m/s, 2m/s, 3m/s 던지면 박히는 깊이가 H, 4H, 9H로 속력의 제곱이 비례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2분의 1을 붙였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세 번째 공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AS 양변에 2분의 1 M을 곱해볼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제곱 제곱 이꼴 2분의 1 지우고 MAS가 되는데요. MA가 뭐지? 그렇죠. 그래서 FS 됩니다. 힘을 주고 이동거리가 있다면 뭐가 변한다? 처음 운동에서에서 나중 운동에서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단어는 뭐라? 워크 일과 에너지예요.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 하면서 공식이 나왔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면 임펄스 I 충격량은 힘과 시간이 곱일 때 이게 알고 보니까 운동량의 변화에 들어있었습니다. 워크 일과 에너지입니다. W 꼴 FS 내가 뭔가 일을 해줬대. 뭐 뒤에 코사인 세타가 더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이런 에너지들이 변화가 생깁니다. 위치 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겠고 운동 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 열 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니? 네. 정리해 주십시오. (2분의 1이) 붙은 이유이기도 하겠다고요. 자, 우리가 이 식을 한번 살짝 보니까 말입니다. W 꼴 FS의 코사인 세타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일을 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과학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또는 물리학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을 주고 그 물체가 그 운동 방향으로 에너지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게 일을 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대요. 일크가 0이래요. 도대체 어떤 경우와 일이 0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뻔하게 힘이 제어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나 힘 안 줬어. 그럼 내가 해준 일은 없잖아 하는 거라고요. 이해했어? 그래서 우주공간 무중력 상태에서 마찰도 없는 상태에서 뭐 돌덩이 하나 날아가고 있는데 나 그냥 쳐다만 봤어. 너 돌덩이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해준 거죠. 이동 거리 S가 제로래요. 벽을 실컷 밀었더니 발 실컷 밀었더니 안 움직여. 일을 하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힘과 운동의 방향이 뭐하대? 수직하대 하겠습니다. 요 경우에 해준 일이 없다는 얘기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울러맸습니다. 이것까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울러맨 상태에서 수평마요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의자, 왜 하필 이 무거운 의자를 내가 들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자, 어쨌든 이 의자를 들었습니다. 그지? 이 의자를 듣는 과정에서 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수평마에 들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끌어도 똑같이 갈 수 있어서 아니구나. 그거는 이 식에서 나온 거고요. 왜 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거 들고 이거 움직여봐 힘들 안 들어 이거. 끌어서도 갈 수 있어. 어? 끌어서 이렇게 가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들고 가면 일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끌어가면 일을 한 거예요. 했는데. 하나의 힘을 안 했다고? 아니 걔갖고 빼는 거. 저기요 이거요 당신은 체육밖에 했어요. 아유 빼는 거예요. 뭘 빼더라. 어? 반응이 달라서 에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식물이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한 겁니까? 아 이거 빼는 거 있어. 아 일요일날 했잖아. 이걸요 끈다는 것은 마찰력에 대해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했어요.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열애제가 생성돼요. 그래서 이걸 들어올리면 포텐셜 에너지가 생성돼요. 이걸 던지면 운동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해요. 근데 든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들고 가면 얘는 속력이 빨라진 거 없어요. 운동이 증가된 거 없어요. 높이가 일정해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된 거 없다고요. 내가 뭔가 물체에 대해서 일을 했다는 것은 그 물체가 뭐가 돼?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에너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라고요. 가방을 울르면 그 가방의 위치 에너지가 올라갔어요. 근데 수평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가방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된 것도 가방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했어? 그래서 물체를 들고 수평방을 이동하는 거 이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올라간 높이에 대한 위치의 증가가 있어요. 근데 수평방에는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계단을 들고 만약에 2m 올라갔어요. 수평 이동 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m 됐어요. 이 5m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올라간 이게 필요한 거라고요. 알겠어?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경사각 세타에 대해서 물체 M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물체가 경사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수직으로 꾹 눌러주던 힘의 반작용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하면 이렇게 해서 mg 코사인 세타 뭐 필요하다면 앞에 마이너스 쓸게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라지 N 수직 항력이라는 걸 씁니다. 물체의 운동방에 대해서 수직 항력이 해준 일은 없습니다. 수직 항력, 운동방과 뭐하기 때문에 수직하고요. 수직 항력은 이 물체의 속력의 변화에는 또는 위치의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N이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뱅글뱅글 속력 V로 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인공위성을 돌게 만든 힘은 분명히 이 인공위성이 작용한 중력이에요. 근데 이 중력이 해준 일은 없습니다. 이걸 들어올리는, 수직을 들어올리는 이거는 분명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공위성이 뱅글뱅글 도는 과정에서는 위치 에너지 증가가, 운동의 증가가 없습니다. 인공위성의 작용은 중력은 해준 일이 0이에요 한다고. 알겠어? 이해됐냐? 네. 실에 매달린 짐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해준 일은 있지만은
이 진짜 움직이는 방에 대해서 실의 장력이 해준 일은 없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운동 방향과 그 힘의 방향이 직각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직 항력이 해준 인공위성에 작용한 중력이 해준 무조건 다 중력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 분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구 바깥에 있는 인공위성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면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은 없거든 하겠습니다. 실의 장력에 대해서 해준 일은 없거든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정리해. 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번 에너지 뭐라? 나는 내가 뭔가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해줬어. 그렇다면 그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거든 되겠습니다. 변화되거든, 증가되거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라는 게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이해됐어?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던 탄성에 대해서 일을 하던 뭔가 일을 했다는 것은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한 겁니다. 내가 물체에 일을 했다고요?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됐고 물체가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물체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높이 20m 높이에 질량체 M 5kg짜리가 있었습니다. 얘의 EP 포텐셜 에너지 MGH 하겠습니다. 중도소 10m/s 적어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MGH 질량 5, 중도소 10, 높이 H 20 선수에서 1000줄. 예.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당장 1000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지 상태라 할게요. 정지 상태요?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저거 되겠지? 이해했어? (5m) 내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스몰 h 15m 높이에 있었어요. 위치는 얼마 될까요? 750cm 되겠죠. 자연에서 쑥 내려왔거든 하는 거죠. 자연에서 쑥 내려왔어요 하겠습니다. 운동이지 얼마 될까요? 250. 네, 나머지 250줄이 운동이자 되겠습니다. 운동이지 어떻게 계산되는데 우리가 바닥에 내려올 때 속력 V는 루트 2G H 하잖아요. 그지? 네. 이 G는 10m/s 제곱이고 5m 내려온 H를 봤어요. 됐습니까? 5m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10m/s의 속력이 됩니다.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5의 속력 10의 제곱. 그래서 250줄 그렇게 쓴 거예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총 합을 내면 얼마입니까? 하는데 여기도 1000줄이고 이쪽도 1000줄로 역학의 총합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외력, 마찰력이라든지 공기 저항력이 있지 않는다면요. 그럼 맨 밑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겠습니까? 0. 예, 당연히 0이죠. 운동 에너지 얼마 나올까요? 그렇지, 나머지 1000줄 전부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뻔하게 딱 가운데 높이에서는 위치에 이제 운동 에너지가 500줄 대 500줄 1대 1로 있겠네요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바닥에서 5m 높이라면 위치 에너지가
250줄 운영이제 나머지 750줄 이런 식으로도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역학 에너지 총합은 뭐다? 일정하다. 보존된다 같다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동일 일정하다 이건 보존된다라고 쓰겠습니다. 뭐가 없으면 별도의 외력이 없으면 충돌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말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이 역학인지를 다 적어주십시오. 2분의 1 mv1에 적고 중력 포텐셜이지 mgh1 탄성 포텐셜이지 2분의 1 k1에 x1에 적고 그걸 다 적어주십시오. 그렇다면 다른 상황에서 2분의 1 mv2에 적고 mgh2 2분의 1 탄성체의 종류가 바뀌면 k2에 x2에 적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용선이 압축되는 중간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죠. 하는 거라고요. 탄성계수 K가 100 Nm/m였는데 쑥 압축시켰습니다. 2m 압축시켰습니다. 질량체 M은 2kg짜리겠습니다. 되겠나요? 높이 요 H는 얼마 해볼까? 15m였습니다. 15m? 한번 M만 썼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냐? 그래서 이 상황에서 키네틱 에너지, 중력 포텐셜지, 탄성 포텐셜지를 각각 써본다면 운동의 질은 압축시킨 딱 상태니까 때려야겠죠. 중력 포텐셜이지 mgh 해주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높이 15m였습니다. 60. 맞죠? 예. 2 곱하기 10 곱하기 아, 뭐야? 맞아? 아니요. 2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15m. 네, 아니에요. 얼마야? 300줄.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k 100이고 x 2m의 제곱. 100. 이게 아니라 200. 뭐야 상수에서 당신은 왜 그래? 200. 그지?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상에서 총 역학인지 총합은 얼마나 하고? 500. 500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놈이 스르륵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점에서의 V 속력은 얼마 되겠습니까? 이 점은 중력 포텐셜 제로고 뭐 영수이 있는 상태니까 탄소 포텐셜도 제로입니다. 그럼 운동에지가 나머지 500줄을 가져야 될 것이겠습니다. 2분의 1의 질량 2의 속력 V의 제곱이 얼마? 500 다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루트 500 m/s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10루트 5 이렇게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됐어요? 요놈의 H'은 10m라 해봅시다. 이쪽을 달리는 V2를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탄소 포텐셜이 제로죠? 네. 중력 포텐셜은 10m 높이니까 얼마 나온다? 300줄 다 나옵니까? mgh 되면 이거 200줄이잖아요. 네. 그럼 운동지가 300. 300줄 나와야 되죠? V2는 루트 300이 되겠네요. 되겠어요? 마카니아 미터 세크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용출을 압축을 시켜야 합니다. 탄성계수 K 프라임 쓸게요. 요거 200 미터 퍼 미터 하겠습니다. 최대 압축 X2 얼마만큼 압축시켰을까요? 최대 압축시켰답니다.
최대 압축시켰으니까 제로죠. 인도의 제로입니다. 중력 포텐셜이 어차피 200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탄산 포텐셜이 얼마 가지고 있다고? 300줄 가져야 됩니다. 최대 압축시킬 때 2분의 1 탄산 계수 K 프라임 200에 변물이 X2에 째꼽했을 때 이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 3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X2 이거 얼마? 루트 3 하면 됩니다. 별거 있어요? 모든 지점에 뭘 다 적어라? 여기까지 다 적어라. 합을 내면 뭐하래? 일정이야. 갈대 하면서 뭐 올라간 높이를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속력이 이러니까 높이 H8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고 알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역학의 총합은 일정합니다. 모든 지점에 역학의 다 적어주십시오. 그 합은 다 똑같습니다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물리의 장점이죠 단점. 뭐 없어요 공식이라는 게. 오늘 공식 뭐야? W 꼴 FS 목표하던 뒤에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역학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 2분의 1 KX 제곱이나 MGH나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이자라든지 또는 MGH의 중력 포텐셜 2분의 1 KX 제곱의 탄성 포텐셜 이런 걸로 변화된다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 선생님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찰에 대해서 일이 빠지겠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찰을 통해서 100줄만큼 역할에너지가 손실될 때 100줄만큼 역할에너지가 손실될 때 그럼 이제는 합이 400줄, 합이 400줄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만약 이쪽에서 뒤에서 누가 밀어줘갖고 100줄만큼 에너지를 더 받았대. 그렇다면 600줄 가지고 나중에 다 쓰시면 되는 거라고요. 별거 없어요. 일과 에너지 뭐라고? 내가 뭔가 일을 했다면 뭐가 돼?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겠고 별도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학의 총합은 뭐가 돼? 보존된대 하겠다고요. 그래서 만약 마찰이 없다면 이거 압축시킨 뒤에 다시 뺑 해갖고 이걸 또 쭉 압축을 2m까지 압축을 시킬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마찰이 있다 보니까 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리의 에너지라든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역학에너지가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에너지도 에너지인 바, 소리 에너지도 에너지인 바 어쨌든 에너지 총합마다 보존됩니다. 왜 맨날 에너지 아껴 쓰라 합니까 하면 열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 이건 뭐 우리가 별도로 재활용할 수가 없죠. 즉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량이 뭐하기 때문에 자꾸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100W짜리 전등을 켰습니다. 백일등과 같이 열로 많이 나오고 비대에너지가 작게 나가는 거 반면 LED처럼 상대적으로 비대에너지를 많이 내는 거 하면 당연히 효율이 누가 좋다고? LED가 좋다고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내용은 진짜 뭐 없습니다. 오늘부터 또 한 일과 에너지 한 2주 또는 3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개념 다지기, 유형 익히기까지 풀고 오늘 추가 프린트 나눠줄 테니까 추가 프린트 쪽의 문제를 풀고 다음 주에는 실력 같은 문제 풀는 그런 스케줄로 가져올 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개념 다지기 먼저 풀고 개념 다지기, 유형 익히기까지 풀고 요 문제로 넘어갈게요.